서비스 관리 도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리 도구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4,000개의 서비스를 검색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비저닝 부분에서는 SAP가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를 인핸스 한다든지 SAP에 없는 서비스들을 신규로 만들 때 어떻게 서비스를 모델링해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표준 서비스나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컴포지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버스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가 다른 쪽 어플리케이션과 연관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중재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선순환 구조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에 대한 검색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겠죠. SAP가 앞에서 4,000개 가까운 프리빌트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프리빌트 서비스를 활용하고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BPP라는 플랫폼 내에서 함께 제공이 되게 됩니다. 먼저 전체 BPP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지토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리빌트 서비스라든지 SAP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서비스들이죠. 그리고 넌 SAP 어플리케이션인데 서비스 버스를 통해서 서비스로 등록된 그런 표준 서비스들을 종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그 서비스가 실제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즉 개념적인 모델을 실제 물리적인 코드 레벨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이 서비스 레파지토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레파지토리 내에 서비스를 검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웹을 통한 검색, 아니면 자체 내부 클라이언트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웹을 통한 검색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워크플레이스를 연 웹페이지입니다. ES 워크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웹페이지가 따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해당 브라우저의 URL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첫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서비스를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프로세스 컴포넌트, 즉 해당 업무 전문가분들은 해당 프로세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검색을 하시게 됩니다. 즉 구매 담당자는 구매 요청부터 지불까지, 즉 Procure to Pay 프로세스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영업 담당자는 Sales to Cash 업무를 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검색을 하시게 됩니다. 즉 특정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찍으시면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목록들이 아래쪽에 쭉 나타나게 되고요. 필요한 서비스, 재사용할 서비스를 식별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서비스 번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번들은 특정 서비스, 연관 있는 업무들로 서비스를 묶어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관련된 업무, 영업 관련된 업무, 설비 관련된 업무,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와 같이 각각의 필요한 서비스 그룹들로 서비스가 묶음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서비스 묶음을 통해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맵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맵은 SAP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별로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즉, SAP의 모듈 컨설턴트 입장에서 서비스를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특정 컨설턴트가 구매 쪽 모듈 컨설턴트다. 그러면 MM 모듈을 치고 들어가서 구매 안에 있는 서비스 그룹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 판매 모듈 컨설턴트다. 그러면 SD 모듈을 들어가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SAP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주요 모듈별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그룹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솔루션 맵입니다. SAP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코어 어플리케이션, 즉 크로스 컴퍼니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어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솔루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금융권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통신 쪽, 아니면 유틸리티 이런 특정 인더스트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솔루션 맵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필요한 솔루션, 인더스트리 솔루션 맵으로 들어가시면 그 인더스트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그룹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식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서비스를 검색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 도구, 즉 서비스를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빌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 내에는 서비스 빌드라는 관리 도구가 함께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모델, 이 서비스가 어떤 프로세스로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갖다 써야 되고 어떤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 구조, 즉 이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포맷으로 어떤 데이터를 던지면 어떤 리플라이를 받는지, 이런 일련에 관련된 모든 메타데이터가 다 바로 이 서비스 빌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빌드 내에서 정의되는 서비스 메타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문서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는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서비스 레파이토리를 통해서 SAP의 파트너라든지 고객, 그리고 SAP가 서로 협업을 해서 서비스나 프로세스를 서로 모델링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 내에는 이미 4,000개 가까운 프리빌트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 내에서 관리되는 전체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즉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구현하고 사용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에는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서비스 레파이토리, 그리고 또 하나가 서비스 레지스트리입니다. 서비스 레파이토리는 주로 디자인 타임의 거버넌스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즉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정의하고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또 이 메타데이터에 따라서 프로세스나 서비스를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리는 런타임 시의 서비스 거버넌스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의 옐로 페이지, 내가 사용할 서비스가 어떤 시스템에 어떤 엔드포인트로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 랜더스케이프,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 내부에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웹 서비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메타데이터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 내에 서비스 빌드라는 도구를 띄우게 되면 왼쪽에 이런 형태로 트리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인테그레이션 시나리오라든지 프로세스 컴포넌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내부의 인터페이스 모델, 그리고 데이터 모델까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런 상세 메타데이터들이 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 핸즈온 세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레파이토리는 프로세스나 서비스에 필요한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타임의 거버넌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실행 시점에서는 특정 서비스가 모델링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현이 되어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서비스가 어떤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의 실제 엔드포인트는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즉 서비스를 사용하는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내에 있는 서비스를 실행 시점에 갖다 써야 되는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 내부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SAP가 아닌 오픈 스탠다드, 즉 글로벌 오픈 스탠다드로 구성된 UDDI 기반의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애드온한 기능이 클래시피케이션 기능, 검색 기능, 그리고 서비스를 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SAP가 애드온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의 어플리케이션이나 SAP에 관련된 툴, 그리고 SAP의 서드파티 툴에서는 SAP 레지스트리로 직접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SAP와 상관없는 툴에서는 표준 UDDI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즉 관련된 메타데이터 사용에는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그러면 신규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애드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P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고 하는 건 웹 서비스의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를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잘 알고 계신 방식이 바로 RFC와 파피와 같은 펑션 타입입니다. 이 펑션 타입이 한 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웹 서비스라는 표준 기술로 인터페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 역시 여전히 비즈니스적인 어떤 접근은 힘들죠. 주로 기술적으로 스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이 웹 서비스라는 오픈 스탠다드 기반에서 비즈니스 펑셔널리티를 추가한 게 바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고 구매를 요청하고 구매를 변경하고 아니면 익스펜스를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펑셔널리티 관점에서 서비스를 만든 게 SAP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글로벌 데이터 타입, 그리고 프로세스 컴포넌트, 비즈니스 오브젝트,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같은 그런 SAP 내부에서 표준화된 방식에서 서비스가 모델링되고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통합 관리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개발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 있고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엔드 시스템이 이미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로직 개발 자체를 백엔드 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스템 단에서 시작을 해서 그 시스템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이네이블링해서 ESR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좀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SAP에서 레코멘드 해드리는 방식은 바로 아웃사이드 인 방식입니다. 아웃사이드 인 방식은 초기 서비스의 모델링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서비스 빌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는 않고요. 현존에서 서비스를 모델링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파워포인트로 어떤 모델을 그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모델링 하시면 그 서비스는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거버넌스 프로세스라든지 내부의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 그리고 메시지 타입 등이 다 전체 시스템이 공유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서비스들은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수정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 방식의 어떤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걸 레코멘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ESR 내부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디플로이먼트 유닛입니다. 디플로이먼트 유닛은 여러 프로세스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집합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 유닛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 컴포넌트는 이런 프로세스 컴포넌트 간의 연관관계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내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비즈니스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비즈니스 오브젝트는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엔티티, 즉 비즈니스 객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머터리얼을 조회한다 그러면 매니지 머터리얼이라는 프로세스 컴포넌트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매니지 머터리얼 내에는 머터리얼이라는 비즈니스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제가 고객 관리라는 프로세스 컴포넌트가 있으면 거기에 커스터머라는 비즈니스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라는 건 이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서비스 인터페이스, 즉 이 프로세스 컴포넌트에서 수행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니지 머터리얼이면 머터리얼을 조회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게 있을 거고요. 커스터머 역시 고객을 등록하고 삭제하고 변경하는 일반적인 CRUD 오퍼레이션 플러스 그 비즈니스 오브젝트에 특화된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서비스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머터리얼을 조회하는 데 있어서 머터리얼 ID, 아니면 머터리얼 이름, 아니면 기관별로, 등록된 기관별로, 아니면 머터리얼의 디스크립션으로 조회를 할 수도 있겠죠. 파인드 머터리얼이라는 인터페이스는 하나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파인드 머터리얼 바이 ID, 파인드 머터리얼 바이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 관리해주는 역할을 바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아래쪽에는 다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행돼야 되는 메시지 타입과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 내부에서 이